2026년 1월 국민연금 이야기가 다시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연금 제도를 손보겠다는 큰 방향을 내놓으면서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소식이 번개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퍼지기는 빠른데 정작 내 통장에 뭐가 달라지는지는 또렷하게 아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소식을 모르고 계십니다. 아니, 알아도 정확히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모릅니다. 연금이 오른다는데 나는 얼마나 더 받는 거야? 라는 질문이 나오고 지금 받고 있는데 나도 오르는 거야? 안 오르는 거야? 라는 말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험료를 더 낸다는데 나는 얼마나 더 내는 거야? 까지 겹치니 마음이 불안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제일 먼저 퍼지는 건 안내문이 아니라 소문이 됩니다. 젊은 사람들만 혜택 본대라고 누가 한마디 하면 그 말이 사실처럼 굳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고 있으니까 상관없대라는 말도 그렇고 보험료만 올리고 연금은 안 올린대 같은 말도 그렇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확인되지 않은 말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진짜 중요한 판단을 흐려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영숙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시게 됩니다. 나는 이미 62세에 조기로 받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달라진다는 거랑 나는 상관없는 거 아니야? 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이 있습니다. 제도 변화는 지금 받는 분과 앞으로 받을 분을 칼같이 갈라놓는 방식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항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르고 안내 시점과 실제 반영 시점이 엇갈리면서 본인이 해당되는 줄도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부산에 사시는 박철수 어르신은 또 이렇게 걱정하시게 됩니다. 나는 내년에 받으려고 했는데 보험료가 오른다니까 지금 당장 받는 게 나은 거 아니야? 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안한 마음에 이런 중요한 결정을 서둘러 버리면 나중에 평생 금액에 손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연금은 한 번 선택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수많은 분들이 이런 혼란 속에 계십니다. 발표는 들리는데 내 상황에 대입하면 숫자가 흐릿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나는 해당 없다고 스스로 결론 내리고 어떤 분은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한다고 조급해지게 됩니다. 그 사이 시간은 흘러가고 적용은 항목별로 순차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변화는 단순히 몇 푼 오르는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달라지면 계산도 달라지고 내가 취해야 할 준비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남들은 새 기준을 이해하고 챙길 수 있는 것들을 챙기는데 여러분만 예전감으로 판단해서 놓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그때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라는 후회는 나중에 해도 소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은 평생 가는 돈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 차이가 쌓이면 20년이면 2,400만 원이 되고 30년이면 3,600만 원이 됩니다. 이게 정보 하나 모르고 선택 하나 잘못해서 벌어질 수 있는 차이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금 퍼지고 있는 소문과 진짜 기준을 분리해드립니다. 내 연금이 어디에서 달라질 수 있는지, 내 상황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적용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영상을 끄시면 남들은 이해하고 챙겨가는 것들을 여러분만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나이드는 멋의 유익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꼭 참여해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이 꼭 필요합니다. 댓글에 숫자로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1번. 국민연금 제도 이제 안 챙겨봐도 된다.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다. 2번. 국민연금 제도 아직 헷갈리고 잘 모르겠다.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여러분의 의견을 취합하여 다음 영상 제작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가장 먼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도대체 이번에 무엇이 바뀐다는 겁니까 하는 부분이죠. 신문 제목은 늘 이렇게만 말합니다.
보험료율 인상 소득 대체율 조정 연금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입장에서는 딱 한 가지로 모이게 됩니다. 내 통장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복잡한 말 다 빼고 공식 안내에서 반복되는 뼈대만 딱 세 가지로 잡겠습니다. 지금부터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보험료가 오릅니다. 두 번째, 앞으로 납부하는 분들은 받는 돈의 두께가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연금을 둘러싼 안전장치와 지원장치가 강화됩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 세 가지 안으로 들어가는 세부 항목이 됩니다. 하나씩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료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월소득의 9%였고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반씩 부담했죠. 그런데 공식 안내 기준으로는 2026년부터 9.5%로 조정되고 이후에는 매년 0.5%씩 올라서 2033년에 13%까지 단계적으로 간다고 설명됩니다. 얼마나 더 내는 건데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기서는 감을 잡기 위해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단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치겠습니다. 지금은 본인 부담이 4.5%니까 13만 5천 원이 됩니다. 2026년부터 월소득의 9.5%가 되면 본인 부담은 4.75%가 되고 14만 2,500원이 됩니다. 차이는 한 달에 7,500원이 됩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7,500원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구조가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지금 직장에 다니는 분들, 특히 40대, 50대 분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부담이 조금씩 계속 바뀐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받는 돈도 오른다던데요가 여기서 나오죠. 공식 안내에서는 소득 대체율이 2025년 41.5%에서 2026년부터 43%로 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소득 대체율이라는 말이 어렵습니다. 이건 쉽게 말해 젊었을 때 벌던 소득을 노후의 연금으로 어느 정도 대신 벌어준다고 볼 거냐, 그 기준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43%라는 숫자는 내 연금이 43%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계산할 때 쓰는 기준이 조금 두꺼워진다는 뜻입니다. 말이 어려우니 느낌만 잡겠습니다. 내가 납부를 계속하는 동안의 기록을 바탕으로 노후 연금의 두께를 조금 더 보강하는 방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영상에 제가 제일 크게 빨간 펜 치고 싶은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미 받고 있는데 내 연금도 바로 오르나요? 라고 물으시죠. 공식 안내 기준으로는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수급자의 연금액은 이번 소득 대체율 조정으로 바로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잘못 믿으면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또 실망이 분노로 바뀌면서 소문이 더 커지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이미 받고 계신 분들도 연금은 해마다 물가를 반영해서 조정되는 구조가 있고 그 부분은 별개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 이번 조정 때문에 내가 당장 몇만 원 더 받는다가 아니라 내게 적용되는 변화가 무엇인지 항목별로 구분해야 한다가 정확한 태도가 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선택권 같은 말을 기대하시는데요. 공식 안내에서 반복해서 강조되는 세 번째 축은 새로운 쪼개기 옵션 같은 게 아니라 연금의 신뢰와 지원 장치를 강화하는 쪽입니다. 대표적으로 국가가 연금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를 법에 명확히 하는 방향지급보장 명문화에 포함된다고 안내됩니다. 그리고 출산군 복무 같은 크레딧 확대나 부담이 큰 분들을 돕는 지원 확대 같은 내용이 함께 묶여 설명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공식 안내 기준으로 2026년부터 달라지는 뼈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잡으시면 됩니다. 첫째,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조정되고 이후 2033년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둘째, 소득 대체율이 41.5%에서 43%로 조정돼서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에게 연금 두께가 반영되는 방향입니다. 셋째,
지급 보장 명문화와 크레딧 지원 확대처럼 제도의 신뢰와 지원 장치가 강화되는 방향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내 통장에는 얼마가 더 들어오는데?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그런데 며칠 전 뉴스 헤드라인을 보신 분들은 더 헷갈리셨을 겁니다. 국민연금 2.1% 인상. 이거 보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럼 이번 개편 때문에 내 연금이 2.1% 오른 거네? 여기서부터 오해가 시작됩니다. 2.1%는 개편 효과가 아니라 매년 1월에 적용되는 물가 반영 정기 조정입니다. 2026년 1월부터 수급자에게 2.1%가 반영돼 지급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계산하려는 건 그 2.1%가 아닙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앞으로 연금을 받을 사람은 개편으로 무엇이 달라지고 그 달라짐이 내 연금 예상액에 어떻게 반영되느냐입니다. 그래서 계산은 딱 세 갈래로 나눠야 합니다. 첫 번째, 아직 연금을 안 받고 있고 지금도 보험료를 내고 있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 이제 곧 신청을 앞두고 언제 받는 게 맞나로 고민 중인 분들입니다. 이렇게 나눠야 내 통장으로 내려옵니다.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직 안 받고 있고 지금도 내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얼마나 오르나는 남은 가입 기간이 결정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 대체율이 43%가 됐다는 말이 내 연금이 통째로 바뀐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단 FAQ에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조정된 소득 대체율 43%는 2026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기간에 적용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가입기간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조정된 소득 대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40대, 50대처럼 앞으로 납부할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분들은 43% 구간을 길게 가져가니 영향이 커집니다. 반대로 60대 초반처럼 곧 받으실 분들은 43%가 적용되는 남은 가입 기간이 짧으니 그만큼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그럼 얼마나를 어떻게 잡느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공식이 제공하는 대표 시뮬레이션을 기준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FAQ에는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평균 소득 2025년 A값 309만 원인 사람이 40년 가입하고 25년 수급한다고 가정하면 개혁 전후를 비교했을 때 첫 해 연금액이 123.7만 원, 132.9만 원, 즉 9.2만 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 생애 전체로는 총연금액이 늘지만 그만큼 총보험료도 늘어나는 구조로 설명됩니다. 이 예시의 의미는 딱 하나입니다. 영향이 0원은 아니고 조건이 맞으면 첫 해 기준으로 월 9만 원대 차이 같은 수준으로도 나타날 수 있구나. 이 감을 잡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반드시 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이 숫자를 그대로 내 숫자로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예시는 평균 소득 40년 가입 장기 수급이라는 가정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답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보험료를 몇 년 더 낼 예정인지입니다. 43%가 적용되는 구간이 길수록 영향이 커집니다. 출산 군복무 크레딧, 보험료 지원 같은 요소로 가입기간 자체가 늘어나는지입니다. 참고로 가입기간이 늘면 연금액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잡으면 내 연금이 오르는가가 아니라 내 연금이 얼마나 두꺼워질 여지가 있는가로 계산이 내려옵니다. 두 번째,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인데요. 2.1%는 맞지만 43% 때문에 추가로는 아닙니다.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제일 많이 속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늘 개혁, 인상으로 나오니까 내가 지금 받는 돈도 갑자기 구조적으로 오를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조정된 소득 대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43%는 이미 받고 계신 분의 연금액을 재산정해서 올려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이미 받는 분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원칙적으로는 물가 반영 정기 조정 쪽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그 조정률이 2.1%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시청자 마음이 또 이렇게 갑니다. 그럼 나는 이번 개편이랑 상관이 없는 거야? 이 질문이 나오죠. 상관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하면 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미 받고 있는 연금액은 소득 대체율 43%로 다시 계산되지 않습니다. 대신 매년 정기적으로 물가를 반영한 조정이 있고 2026년에는 2.1% 조정이 적용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두 문장만 머리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막 받을까 말까 고민 중인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제일 조급해지시죠? 그럼 2026년 중반까지 기다렸다가 받으면 더 유리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주변에서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기준은 공식 문장 하나로 정리됩니다. 조정된 소득 대체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 기간에 적용됩니다. 이 말은 특정 달을 넘기면 갑자기 43%로 바뀐다는 식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핵심은 언제 신청하느냐로 한 번에 뒤집히는 게 아니라 2026년 이후에 내가 얼마나 더 보험료를 내느냐, 즉 가입 기간이 얼마나 늘어나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정답이 하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연금을 받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활비 공백을 버틸 수 있는지입니다. 받는 걸 미루면서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 연금액에 어떤 영향을 줄지입니다. 참고로 여기서부터는 개인별 예상연금 조회가 필요합니다. 건강 상태, 기대 수명, 다른 소득 근로임대 등까지 포함해 현금 흐름이 맞는지입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기다리는 게 맞고 누군가는 지금 받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건 주변 말이 아니라 내 숫자로 내려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결론은 오르는 건 맞는데 오르는 길이 다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 연금이 얼마나 오르느냐는 사실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2026년 2.1% 물가 반영 조정 같은 정기 조정을 체감하게 됩니다. 아직 내고 있는 분들은 2026년 이후 가입 기간의 소득 대체율 43%가 적용되는 구조이고 공단은 평균 소득 장기 가입 가정에서 첫해 연금액 차이 같은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앞둔 분들은 몇 달만 기다리면 확 바뀐다가 아니라 2026년 이후 가입 기간 적용 원칙을 먼저 붙잡고 내 현금 흐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이제 다음 질문이 나오죠. 연금이 오르는 건 알겠는데 그럼 내가 놓치면 안 되는 건 뭔데? 바로 그걸 다음 장에서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이런 분 계십니다. 말은 알겠는데요. 저는요, 5월 몇만 원이냐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추측이 아니라 여러분 본인 기록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갑니다. 이게 제일 안전하고 제일 정확합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내 가입 내역 예상연금액을 공식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에는 예상연금액 조회가 따로 있습니다. 본인이 만 60세 이후 받을 예상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고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편하신 분들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도 예상연금액, 가입 내역, 보험료 같은 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겁니다. 제가 대신 원리를 잡아드리고 여러분은 공식 조회 화면으로 내 숫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정확합니다. 두 번째, 조회 결과를 받으면 딱 3개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조회 화면을 열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복잡해 보이죠? 근데 사실은 딱 3가지만 보면 됩니다. 1. 가입 기간이 몇 년인지. 이게 뼈대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은 두꺼워집니다. 2. 내가 앞으로 더 낼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여기서부터가 오늘 주제랑 딱 붙습니다. 공단 FAQ 기준으로는 조정된 소득 대체율 43%의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적용되는 구조로 설명됩니다. 그러니 핵심은 날짜를 요령껏 맞추는 것이 아니라 2026년 이후에 내가 실제로 얼마나 더 가입기간을 쌓느냐입니다. 삼지금 받느냐, 미루느냐 같은 선택이 있는지. 이건 다음 장실전 선택 가이드에서 깊게 들어갈 텐데 조회 결과를 보고 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 지금 받으면 얼마고 미루면 얼마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로그인 없이 값만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이건 모의 계산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 하십니다. 나는 인증이 어렵다. 일단 값만 잡고 싶다. 그럴 땐 국민연금공단 쪽에 로그인 없이 예상연금을 간단 계산 모의 계산으로 보는 기능이 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제가 미리 선을 긋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입력값으로 돌려보는 모의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내 진짜 금액 확정은 반드시 예상연금액 조회 화면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조회 후에 시청자가 제일 많이 착각하는 포인트. 여기서 진짜로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있습니다. 제가 세 줄로 끊어드리겠습니다. 이미 받고 계신 분은 소득 대체율 조정으로 연금이 다시 계산되어 확 뛰는 구조가 아니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대신 2026년 2.1% 인상처럼 매년 물가를 반영해 조정되는 정기 조정 뉴스가 따로 나옵니다. 43%는 내 연금이 43%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계산의 기준이 조정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줄만 정확히 잡으면 소문에 휘둘릴 일이 확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이제 내 숫자를 가지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손에 뭐가 남습니까? 내 가입기간, 내 예상연금액, 그리고 내가 어느 그룹인지가 남습니다. 그런데 진짜 손해는 연금액을 몰라서가 아니라 신청을 놓치고 준비를 놓쳐서 생깁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가만히 앉아서 때가 되면 알아서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청구 신청을 해야 돈이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내가 챙기지 않으면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입기간을 늘리거나 기록을 바로잡는 항목들은 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는 제도 변화가 반영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하면 좋은 항목들입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덜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내 가입 이력을 정밀 점검하세요. 나는 회사 다닐 때 꼬박꼬박 다 냈는데 뭘 점검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입 이력 조회를 해보면 기록이 중간에 비어 있거나 적용 여부가 애매하게 남아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1990년대에 직장을 여러 번 옮기신 분들, IMF 시절에 실직하셨던 분들, 자영업하시다가 폐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가입 기록이 끊겨 보이는 구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소득 대체율이 조정돼도 가입 기간이 짧으면 연금은 얇아집니다. 가입 기간 몇 년 차이가 평생 받는 돈에서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개인의 소득 가입 내역에 따라 달라지니 여기서는 원리만 잡으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줬을 거야. 세무서에서 다 계산했을 거야. 이렇게 믿고 계시다가 막상 확인해보면 기록이 비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왜 안 알려줬어요?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지금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느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 내역 가입 기간을 조회하시거나 가까운 지사에 가시면 됩니다. 로그인해서 연도별로 쭉 보세요. 내가 회사 다니던 때인데 기록이 없다? 그러면 미신 고누락 적용 대상 여부 등을 포함해 공단에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업장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작은 사업장에 근무했던 기간이 기록에서 비거나 적용이 달랐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본격 확대 적용된 시점은 2003년 7월 이후로 알려져 있으니 그 이전의 소규모 사업장 경력은 더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크레딧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세요. 크레딧이 뭐냐면요. 나라가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실업 크레딧이 있습니다. 먼저 군복무 크레딧입니다. 군 복무한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죠. 그리고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서는 2026년부터 군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확대 최대 12개월 되는 방향으로 설명됩니다. 참고로 이건 내가 따로 신청해서 받는 선물이라기보다 연금 산정 과정에서 가입 기간으로 반영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출산 크레딧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 안내에서는 2026년부터는 첫째부터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인정기간 상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설명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녀가 몇 명인데 내 가입 기간이 얼마나 늘 수 있지? 이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업 크레딧은 실직 후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성격입니다. 이것도 해당이 되는지를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가 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크레딧은 몰라서 못 받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해당이 없겠지가 아니라 해당 여부를 한번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옛날에 받았던 반환일시금, 반납 되돌리기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반환일시금이 뭐야? 예전에 회사 그만두고 그동안 냈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돌려받으신 분들 계시죠? 그게 반환일시금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걸 받는 순간 그 기간이 가입 기간에서 빠진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잘한 선택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손해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건 10년 안에만 된다처럼 단순한 기한 문제가 아니라 현재 자격 상태 가입 자격을 유지 중인지 등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가 갈립니다. 즉, 내가 예전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나? 있다면 지금 반납 되돌리기 가능한 상태인가? 이걸 공단에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돈도요. 예전에 얼마 받았는데 지금 얼마 내야 하냐는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이자를 포함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숫자에 흔들리지 마시고 가능 여부 예상 금액을 공단에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네 번째, 가입 기간이 부족하면 임의 계속 가입을 적극 고려하세요. 임의 계속 가입이 뭐야? 원칙적으로 60세가 되면 의무 가입이 끝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면 60세 이후에도 65세까지 보험료를 더 내면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가 임의 계속 가입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가입 기간이 부족하면 연금 수급 요건 자체가 걸리거나 받더라도 금액이 너무 얇아서 이게 뭐야 싶은 분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업주부셨던 분들, 경력이 끊긴 기간이 긴 분들, 소득이 들쭉날쭉했던 분들은 가입 기간이 생각보다 짧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한 달에 얼마 내면 연금이 얼마로 된다? 이런 숫자 단정은 위험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 보험료는 기준 소득 월액에 따라 달라지고 효과도 개인별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가입 기간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임의 계속 가입이 연금의 문을 열어주거나 연금의 두께를 키워줄 수 있는 카드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해당 없겠지 하지 마시고 딱 한 번은 공단에서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연기 수령 연기연금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국민연금은 언제 받느냐에 따라 체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들 쪼개서 받는다 같은 이야기가 돌기도 하는데 그런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기대기보다 지금 제도 안에서 공식적으로 가능한 선택부터 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연기 수령 연기연금입니다. 정해진 나이에 바로 받지 않고 미루면 그만큼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일도 하고 있고 지금 당장 연금이 급하지 않다는 분은 연기했을 때와 바로 받았을 때를 비교해보는 게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변수가 생깁니다.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소득이 있는지, 건강보험료나 피부양자 같은 부분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얽히면 연금 더 받았다가 아니라 다른 돈이 더 나가서 손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공단의 예상연금 조회로 들어가서 지금 받을 때와 연기했을 때를 내 숫자로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허겁지겁 결정하면 손해보기 쉽습니다. 미리 보고 미리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챙겨야 할 5가지입니다. 첫째, 가입 이력을 정밀 점검하고 비어있는 구간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둘째, 군복무 출산 실업 크레딧은 내가 해당인지부터 확인해서 빠짐없이 챙기세요. 셋째, 과거 반환일 시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지금 반납 되돌리기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넷째, 가입 기간이 부족하면 이미 계속 가입 65세까지를 적극 고려하세요. 다섯째, 확인되지 않은 새 제도 소문에 기대기보다 지금 가능한 연기 수령 비교를 내 숫자로 먼저 해보세요. 이 5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챙기시면 나중에 후회할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국 연금은 언제 받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사람마다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그래서 나는 언제 받는 게 맞느냐? 이 질문 하나로 모이는데요. 이 질문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받는 시점에 따라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선택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감정 말고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3가지 선택지를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조기 수령, 정상 수령, 연기 수령. 이 중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각각 어울리는 사람이 분명히 다릅니다. 첫 번째, 조기 수령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한 사람. 조기 수령은 말 그대로 정해진 나이보다 일찍 받는 선택입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다른 소득이 없을 때 선택하게 됩니다. 장점은 분명합니다. 지금 바로 돈이 들어옵니다. 불안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단점도 분명합니다. 한번 줄어든 연금액은 평생 그대로 갑니다. 나중에 조금만 참을 거라는 후회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은 이런 분들께 맞습니다. 당장 생활비 공백이 있는 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오래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분, 다른 선택지가 현실적으로 없는 분, 반대로 아직 일하고 있고 다른 소득이 있고 생활이 당장 급하지 않은 분이라면 조기 수령은 신중히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정상 수령 가장 기본값, 가장 무난한 선택. 정상 수령은 말 그대로 제도가 설계한 기본값입니다. 이 선택의 가장 큰 장점은 딱 하나입니다. 후회할 가능성이 가장 적다는 겁니다. 너무 일찍도 아니고 너무 늦지도 않고 계산 구조가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 맞습니다. 나는 그냥 평균적인 선택이 좋다는 분, 큰 소득도 없고 큰 공백도 없는 분, 복잡한 계산이 싫은 분, 정상 수령은 실수할 확률이 가장 낮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아무 준비 없이 결정해야 한다면 조기보다 정상 쪽이 더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연기 수령 지금은 필요 없고 나중에 더 받고 싶은 사람. 연기 수령은 연금을 미루는 대신 나중에 더 받는 선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이득이다도 아니고 아무나 하면 좋다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기 수령이 어울리는 분들은 분명합니다.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분, 다른 소득이 있어서 연금이 급하지 않은 분, 비교적 건강하고 오래 받을 가능성이 높은 분, 이런 분들은 지금 조금 덜 받고 나중에 더 두껍게 받는 전략이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함정이 있습니다. 연금액만 보면 늘어나 보이지만 건강보험료, 다른 소득과의 합산, 세금 구조, 이런 것들이 겹치면 체감액은 생각보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 수령은 느낌으로 결정하면 안 되고 반드시 내 숫자로 비교해야 합니다. 여기서 꼭 한번 멈추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은 이렇게 하더라. 요즘은 다 미룬다더라. 이 말 제일 위험합니다. 국민연금은 남 따라하면 손해보기 쉬운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가입 기간도 다르고 소득도 다르고 건강도 다르고 가족 상황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 기준은 딱 4가지입니다. 지금 내 현금 흐름이 버틸 수 있는지, 앞으로도 소득이 계속 있는지, 건강 상태와 기대 수명, 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닌지, 이 4가지를 놓고 보면 답은 자연스럽게 하나로 좁혀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조기 수령은 지금이 중요할 때, 정상 수령은 안정이 중요할 때, 연기 수령은 나중에 두께가 중요할 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언제 받느냐보다 어떻게 준비하고 선택했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건 뭐냐? 다들 어디서 실수하느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만 모아서 Q&A로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다 들어도 마음 한쪽에 계속 남아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떡하지? 이 경우는? 그럼 나는 손해 아니야? 지금부터는 실제로 공단 창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기준으로 하나씩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1. 보험료가 계속 오른다는데 그럼 내 손해 아닙니까? 이 질문 제일 많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료만 놓고 보면 부담은 맞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보험료만 보고 판단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험료는 지금 내가 부담하는 돈이고 연금은 나중에 평생 받을 돈입니다. 이번 개정의 방향은 지금 조금 더 부담하고 나중에 연금의 두께를 보강하자는 쪽입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앞으로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낼 사람인가입니다. 아직 가입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면 보험료 인상보다 연금 반영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곧 수급을 앞두고 있고 납부 기간이 짧다면 체감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손해다도 아니고 무조건 이득이다도 아닙니다. 내 위치가 어디냐가 전부입니다. Q2. 이미 연금 받고 있는데 나는 이번 개정이랑 상관없는 건가요? 이 질문도 정말 많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미 받고 계신 연금액이 소득 대체율 43%로 다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매년 물가를 반영해 조정되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개정 때문에 확 오른다는 기대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상관없다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가 조정, 건강보험료, 다른 소득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여전히 받는 방식에 따라 체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Q3. 연금 받으면 건강보험료 폭탄 맞는다는 말 진짜입니까?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연금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소득과 합쳐졌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을 계속하고 계신 분, 임대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분, 자녀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 계신 분, 이런 경우에는 연금을 받는 순간 건강보험료 구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액만 보지 마시고 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돈이 더 나가지는 않는지 이걸 꼭 같이 보셔야 합니다. Q4. 해외에 나가 살거나 이민 가면 연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을 채웠다면 해외에 나가 계셔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나라별로, 체류 형태별로 절차와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된다 안 된다로 단정하지 마시고 출국 전에 반드시 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내가 연금 받다가 사망하면 그 돈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에는 늘 감정이 섞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낸 보험료가 통장에 쌓여 있다가 그대로 상속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신 유족연금 같은 형태로 배우자나 가족에게 연결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얼마를 받느냐보다 누가 어떤 조건으로 이어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유족연금 구조를 한 번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6. 그럼 지금 내가 꼭 해야 할 한 가지는 뭡니까?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결정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내 가입 기간이 정확한지, 크레딧 대상이 되는지, 반환일 시금이 있는지, 이미 계속 가입이 가능한지,
언제 받는 게 맞는지 이걸 내 숫자로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야 결정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 국민연금은 몰라서 손해보는 제도입니다. 부지런해서 이득 보는 제도도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알고 선택한 사람과 모르고 흘려보낸 사람의 차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부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연금은 언젠가 받는 돈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하는 돈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남들 이야기 듣고 흔들릴 단계는 지나셨습니다. 내 숫자로, 내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나이드는 멋이었습니다. 다음에도 헷갈리지 않게 기준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